개그우먼 황은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연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연보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전 씨,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연이 존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지 않을까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람 모양이나 요괴, 동물이나 꽃 같은 모양으로 연을 만들어 날리던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형태와 문양에 따라 분류된 연의 종류가 100여 종.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연이 존재하고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기대됩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중국의 연이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연을 개발한 곳이기도 하고 또 기발한 모양의 연들이 많잖아요. 네, 중국의 연의 기원을 살펴보면 일단 초기 중국의 연은 가벼운 나무로 새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연이라는 의미의 무이안으로 불리다 훗날 평정이라 불리게 됐는데요. 이는 바람 풍과 현악기의 일종인 쟁을 조합한 풍쟁의 중국 발음이죠. 중국의 초기 연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니. 그럼 우리나라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긴 힘들었겠네요? 네, 아닙니다. 중국 지난시대 유방과 항우가 전쟁에서 평정을 활용했다는 건 익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평정을 이용해 아군의 기지에서 적진까지 거리를 가늠하고 서신과 전쟁 암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연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이순신 장군과 비슷하군요. 네, 항우와 유방에 얽힌 연에 관한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요. 초나라 폐왕인 항우가 유방을 상대로 마지막 대항을 펼치고 있을 때 유방의 신복 한신이 소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연에 피를 부는 사람을 태워 초나라 군사에게 날려보내서 애절한 음악을 연주하게 했어요.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합니다. 중국 연이 왜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현악기 평정이라 불리는지 알겠네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연은 엄청 다양하고 화려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중국의 연은 당나라 때부터 비단과 종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군사적 수단이나 놀이 목적 외에도 장식품으로 활용됐는데요.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장인들의 경쟁적으로 예술적인 연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중국의 연은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네, 중국에는 연 전문 시장이 있을 만큼 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게 형태에 따라 용, 매, 나비, 진해, 박쥐 등 동물 형상과 손오공, 신선 등 중국 신화나 전설, 문화작품의 인물을 형상, 그리고 팔괘, 태극, 부채 등 일상생활용품의 형상으로 나뉘고요.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 특색을 가진 다양한 연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지역마다 연의 특색이 다르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북경의 연은 어떤가요? 네, 북경에는 기러기 연이라고 꼬리와 가슴에 복숭아, 모란꽃 등 좋은 의미를 가진 문양을 새겨 소원을 빌어 날리는 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연을 날리며 액을 맞고 소원을 빌었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여타의 공예품이 그러하듯 중국인들은 연에도 액막이 혹은 기복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연을 높이 띄운 후 연줄을 끊어 한 해의 모든 액을 연과 함께 날려보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의 연문화도 우리나라, 중국과 좀 유사한가요? 네, 일본에서는 연을 타코 혹은 와타코라고 부르고 연 날리기를 날다라는 의미의 아게를 붙여 타고하게 놀이라고 부르는데요. 타고하게면 문어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재미있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정 때마다 대형 문어 연을 비롯해 다양한 연을 날리며 한 해에 맞이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에 잠시 타고하게 놀이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에도 시대라고 하면 사무라이 시대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14세기경 중국 여행을 다녀온 한 승려에 의해 연이 전해져 초반에는 주로 종교 행사에 이용되다가 17에서 8세기에 에도 시대에 꽃을 피웠는데 특히 대형연이 유행했답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는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형 연을 하늘 높이 날리다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네, 부사들이 활개를 쳤던 에도 시대 일반 백성들이 무사집 지붕에 몰래 올라가
연을 날리며 소원도 빌고 무사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요. 지붕에서 대형 연은 날렸으니 중심을 못 잡고 떨어져 죽는 일이 다반사였죠. 거기에서 연날리기가 연싸움으로 번지면서 연줄에 유리조각, 송진, 칼 등을 사용하는 바람에 부상이 속출해 급기야 연날리기 금지령이 내려진 거죠. 아, 이게 뭐 스트레스 풀려다가 오히려 뭐 스트레스를 받는 뭐 형국이 됐네요. 뭐 그 좋아하던 연을 못 날리게 됐으니 뭐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신정, 연휴 동안 연날리기를 허용해줘 그 후 연날리기가 타고하게 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새해맞이 놀이로 정착하게 됐고, 현재는 신정 연휴뿐만 아니라 단오 무렵에 일본 전역에서 연날리기 축제가 펼쳐집니다. 또 일본 하면 또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뭐 연날리기 축제도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연 축제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시즈오카현, 그 다음에 하마마치 지역에서는 온 마을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마을 회관에 모여 집채만한 연을 만들어 날리고요. 또 가나와현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연을 무려 950kg이 될 때까지 줄줄이 엮어 마을 주민이 힘을 모아 날리는데 마치 하늘에서 연들이 춤을 추는 듯 정갈입니다. 와, 뭐 이거 상상만으로도 뭐 아름다운데 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네, 일본 시로네시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 또한 장관인데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연싸움을 벌이다 연이 끊어져 강물에 빠지면 연이 칠했던 물감이 녹아 강물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듭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그럼 혹시 다른 나라의 연은 어떤가요? 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연날리기 전통이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연날리기는 행사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네, 최소 3m 이상의 대형 연에 용 머리와 긴 꼬리를 달아 장식하고 연날리기 전 기원제도 지내고 연이나 전통 악기로 풍화를 올린다고도 하네요. 그야말로 뭐 하나의 의식이네요. 자, 그렇다면 서양의 연날리기 문화는 어떤가요? 네, 서양의 연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다녀간 후 전파됐는데요. 동방경록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서양에 전파했죠? 네, 맞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여행기에 연을 만드는 방법, 날리는 방법 등 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고요. 거기에 마르코 폴로와 동행했던 선원들이 지인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동양의 연을 다량으로 챙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와, 뭐 샘플이 있었으니 더 쉽게 연을 만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동양에서는 연을 놀이로 이용한 반면 서양에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했어요.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윌슨은 대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에 온도계를 매달아 날렸고요. 조지 플록이라는 사람은 마차를 끄는데 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지금은 대기 온도를 잴 필요도 없고 뭐 마차도 없는데 뭐 어떤가요? 네, 현재 지금 서양의 연은 주로 스포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패러세일링과 카이트 서핑이 연을 이용한 대표적인 스포츠라 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카이트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천으로 된 연에 2줄 혹은 4줄의 연줄을 연결해 양손으로 잡고 조종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와, 카이트 스포츠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카이트 스포츠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전통 연을 즐기면 어떨까요? 우리 연은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무엇보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통연의 매력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 연은 대표적으로 마름모 형태의 가오리연과 그 다음에 장방향에 방구멍 있는 방패연이 있습니다. 가오리연은 꼬리에 3개의 줄을 길게 달아 날리는 연으로 어린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날릴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연의 매력하면 방패연 아니겠습니까? 네, 방패연은 중간에 난 방구멍을 통해 샘 바람도 흡수해서 연이 잘 뜨고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데요. 이 방구멍은 세계 어떤 연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방패연만의 특성이죠. 지난 시간 지역에 따라 방패연의 방구멍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방패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네, 방패연은 연에 어떤 문양을 그려넣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됩니다. 먼저 이마 가운데에 둥근 원형을 그려넣는 걸 꼭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꼭지연. 지역에 따라 원형의 색깔마다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하고요. 또 경상도에서는 꼭지연을 달연이라고 부른답니다. 오,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어요. 신라 진동 여왕이 어느 날 밤 산책을 나갔다가 보름달의 아름다움에 반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매일 밤 보름달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신하들이 보름달을 그려놓은 방패연을 밤하늘에 띄우는데 이를 보고 진동 여왕이 크게 기뻐하며 꼭지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뭐 충성스러운 신하와 신하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여왕의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럼 꼭지연 말고 또 다른 방패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반달 모양의 색지를 오려붙인 반달연이 있고요. 또 허리에 띠를 동여맸다 부르는 동연과 꼭지를 제외한 연 전체에 색을 칠한 초연, 그리고 치마연이라고 불리는 연도 있습니다. 치마라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데요. 상반부는 연의 원래 색에 흰색으로 그냥 놔두고 밑에 쪽만 색을 칠해 마치 연인들이 치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특히 치마연에 칠하는 색의 수에 따라 2동, 3동, 4동 치마식으로 부르는데 색은 오방색 중 골라서 칠하면 됩니다. 혹시 오방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한국의 전통 색상으로 황, 청, 백, 적, 흑 5가지 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5가지 순수한 색깔을 말하는 건데요. 혼례 때 신부가 연지곤지를 바르고 어린아이들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간장고추장에 항아리 붉은 고추를 끼워 금줄을 두르고 잔치국수에 오색 고명을 올리고 신년에 붉은 부적을 그려 붙이는 등이 모두 오방색을 통해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풍습이죠. 치마연에도 오방색을 칠한 데는 같은 이유였겠군요. 네, 앞서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 전통 방패연을 이용해 전술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90에서 120cm나 되는 대형 방패연에 해와 달을 비롯한 다양한 문양과 색깔을 칠해서 공격 시간이나 방향 등의 신호를 보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듯 이순신 장군이 방패연을 활용해 펼친 전술을 충무공 전술비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무늬와 색을 써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등 지금까지 전해오는 충무공 전술비연은 30종으로 살펴보며 이순신 장군 역시 오방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전술비연이 성공한 데는 우리 전통 방패연에 담긴 우수성과 오방색의 기운이 합을 이룬 거군요. 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 어찌됐든 오늘 세계 각국 연의 역사와 다양한 연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연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우리 한국전통연보존회에서는 연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는 건 물론 계속해서 우리 전통연을 계승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재미있는 우리 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